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그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좋지 않은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결국에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폐가 파괴가 되면서 정상적인 그런 폐포라는 조직이 빈 공간으로 구멍이 나고 폐 기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주된 증상이 이제 기침과 호흡곤란인데 이 병에 대해서 기침이 있어도 이 병에 의한 증상인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이 병에 의한 증상인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점차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쉽게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기에 노출됐을 때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지만 국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30%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러면 흡연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내 또 실외 대기 오염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떤 호흡기 감염, 특히 이제 국내에는 결핵을 앓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후유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잘 진단받지 못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단과 관계되는 폐 기능 검사를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는 폐병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단이 되겠지, CT를 찍으면 진단이 되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폐 기능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독성 가스나 좋지 않은 공기에 노출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면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조기에 병을 진단받고 담배를 끊게 되면 폐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게 되면 폐가 다 망가지고 한번 나빠진 폐는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고 병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지 않은 정상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폐 기능이 떨어지긴 합니다. 일종의 이제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주 완만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내 정상 폐 기능 100%라고 보면 75세, 80세가 돼도 정상 기능이 한 80%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폐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증상이 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장애 그리고 사망이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45세에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폐 기능 저하는 있겠지만 일종의 그런 증상만 가지고 장애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실 수가 있게 되고요. 뒤늦게 병을 진단받고 65세에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끊더라도 폐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애도 생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폐 기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호흡곤란이 계속 생기게 되고 폐 기능이 30%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산소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고 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병을 진단받은 것과 동시에 필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의지로 금연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금연 클리닉을 내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약물과 상담 치료를 통해서 금연을 꼭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으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흡입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저희 나라 환자분들이 이런 흡입제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어 하시고 또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병은 좋지 않은 공기를 내가 오랫동안 흡입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도 좋은 약물을 흡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먹는 약과 흡입제의 차이는 약을 먹게 되면 백이라는 약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에 흡수가 되면
그 중에 1에서 2% 정도만 우리 병이 있는 기관지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신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병이 있는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먹는 약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원치 않은 부분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병이 있는 곳에 직접 약물이 도달하게 되고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먹는 약과 흡입제의 그런 용량을 비교하면 보통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가 되는 약을 먹어서 아주 일부분이 내 기관지로 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약을 흡입을 해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안 나게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먹는 약과 흡입제는 예전부터 저희가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내용이고요. 요즘에 나와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제는 대부분 흡입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피부에 병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을 받고 눈에 병이 생기면 안과에서 안약을 처방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쉽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폐병이 있고 내가 숨찬 병이 생겼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해롭겠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폐활량이 저하됐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폐 활량을 늘려주는 게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고 또 약이 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어떤 운동 치료, 재활 치료가 병을 좋게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서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운동 치료를 필히 병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익숙해지시고 매일매일 시간이 좀 늘릴 수 있다고 하면 1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종류는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이제 수영 같은 격렬한 운동까지도 좀 가능하고요. 중증 환자분들은 가볍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급성 악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악화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지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악화란 유발인자가 보통 있게 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공해 등의 유발인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기관지가 부시는 것처럼 염증이 항진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기관지는 평상시에도 예민하고 염증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유발인자에 대해서 자극이 되게 되면 염증이 폭발적으로 항진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숨쉬는 기관지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곤란 발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급성 악화라는 현상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생길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급성 악화를 겪게 되면 자주 반복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 30% 정도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성 악화를 겪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유발인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 공해가 대표적인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평소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예방접종 필히 맞으셔야 되고 또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체력관리 잘 하셔서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으신 곳에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 씻는 거를 습관을 잘 들이셔야겠습니다. 이런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흡입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COPD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흡입제는 단순히 치료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을 쓰게 되면 폐기능이 증가가 되고 숨이 덜 차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평상시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성 악화를 줄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미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서 입증이 된 효과입니다.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쓰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급성 악화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악화를 경험하더라도 경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필히 만성 폐쇄성 환자분들은 급성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잘 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연세만 놓고 보더라도 독감과 폐렴 접종의 그런 대상자분이 됩니다. 연령이 있으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독감이 독감으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합병증, 폐렴이나 부비동염, 여러 가지 감염 합병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필히 맞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호흡기 감염이 생기게 되면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호흡곤란 발작, 급성 악화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런 호흡기 감염을 예방을 하셔야 호흡곤란 발작이 오시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게 되겠습니다. 폐렴 예방접종은 저희가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맞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매해 가을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게 번거롭고 또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해 바이러스 균주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해에 맞는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가을 번거로우시더라도 항상 독감 접종을 꾸준히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그런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이 되고 여러 가지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산소 치료를 필히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산소를 끼게 되면 산소에 내성이 생기거나 한번 끼게 되면 몸이 적응이 돼서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산소 치료는 모든 환자분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저산소증 환자한테만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산소 치료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몸이 저산소증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2차적으로 심장에 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결국 심장 동맥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폐동맥압이 증가돼서 상당히 나쁜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산소 처방은 호흡기내과 전문 의사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런 부담으로 가정에서 산소 기계를 대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산소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가정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도 산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동산소도 역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산소 처방전을 받으신 분들은 이동산소도 같이 대여를 하셔서 외출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산소를 필히 사용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소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나쁜 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미리 알고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 치료 받으시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에 대해서 잘 인지를 가지시고 진단을 잘 받고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